실제로 한지수 선생이 밀어버리려고 차 타고 나간다고 설정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고 실제 스피드를 즐기는 걸로 굉장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 한지수 선생이 파면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해고당하고 나가지고 사직서 쓰고 나서 우진이랑 헤라한테 갑자기 차를 몰고서 돌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캐릭터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 부항, 그냥 풀 악셀이고 솔직히 충돌 직전에 한 번 더 밟았습니다. 아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순화된 캐릭터, 순화돼서 조금 연출이 되었냐? BMW 홍보팀이 대피상 걸렸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하이라키 드라마 특성상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홍보, 협찬을 많이 해준 걸로 보이는데 작가가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아마 처음에는 작가가 이 지금 한지수 선생님 차로 롤스로이스 타고 가다가 그 강인한을 밀어버리는 걸로 약간 설정해 놓았을 확률이 높은데, 알겠지만 롤스로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검정색 롤스로이스가 작년에 강남 압구정 요런 데에서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사고 요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BMW 독일 본사에서 넷플릭스 코리아 don't do that 이러니까 조금 곤란했겠죠. 어쨌든 협찬과 홍보로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광고 플랫폼 혹은 드라마 미디어 시장이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대본에선 아마 BMW 가속력 역시 대단하군, 사람 한 명 제대로 밀어버렸어, 이렇게 약간 킬러 느낌이 났었어야 됐는데 이제 차 유리도 바꾸고 생각보다 차 이해도가 높은 걸로 한지 선생이 굉장히 나와 있고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차를 많이 타는 학교 선생 혹은 현대 사회인들이 차 요즘 안 탄다고 그렇게 유명한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차를 좋아하는 캐릭터로 설정돼 있다. 실제로 총보다 차가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이라키가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 실제 사회 최근에서 많이 이뤄졌던 약간 모티브를 많이 따왔는데 결국에는 실제 검정색 롤스로이스가 강인한을 밀어버렸으면은 조금 BMW 그룹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 BMW, 왜 또 파란색 BMW냐? 당연하죠. 흰색 BMW 타고 강인한 밀어버리는 걸로 나왔으면은 이제 그러면 또 여기 학생들 충격 먹습니다. 아니 저거 우리 아빠 차인데, 우리 아빠 같은 차가 저렇게 엔진 출력이 좋아서 강인한 같은 착한 장학생, 사실 강인한도 별로 착한 사람 아니지만 강인한 같은 착한 장학생, 저 드라마에 나오는 착한 사람, 더글로리로 따지면은 선역, 정의의 역할을 밀어버린다고? 우리 아빠 차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트라우마 걸리기 때문에 또 BMW 홍보팀에서 흰색 BMW5 no use 이렇게 했을 겁니다. 독일 사람들, 또 독일 특유의 액센트로요. 한지수 선생이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는 캐릭터로 많이 그려졌어요. 하이라키 드라마 안에서 우진이랑 로맨스를 계속 실시하는데 애초에 따라갈 때부터 결국에는 굉장한 그렇게 좀 킬러 본능으로 따라간 게 분명하고, 요즘에 플러스 드라마, 요즘 다른 드라마 혹은 넷플릭스에서도 차를 이용한 이러한 조금 사람에 대한 공격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 한지 선생이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이다. 근데 그러한 의도를 조금 공격적으로 내보이면은 차 회사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한지수 선생이 그러면 이난이를 따라갔냐? 애초부터 이거는 드라마 설정 자체가 한지수 선생이 약간 상향혼에 대한 강력한 열망, 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하이라키라는 이 학교, 주신고라는 하이라키 학교 안에서 자기가 학생들과 만나는 접점, 그러니까 상류층 학생들과 만나는 접점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할 때도 한지수 선생이 굉장히 고민한 것도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멀어지면은 자신의 상향혼이 좌절될까봐 거기서 나오는 절망감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공격성을 내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작가도 그런 걸 고려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주신고의 캐릭터들이 굉장한 부자로 묘사되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최고급, 보면은 우진과의 장면에서 우진의 진열장에 신발, 한정판 신발들이 쫘르륵 널려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봐도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다. 우진의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남학생이야, 연애 상대인 우진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소유욕이 강한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지수와 헤라의 그러한 갈등이 고조되기 이전에 한지수가 먼저 강인함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헤라도 솔직히 제거했을 수 있다. 드라마가 조금 더 길게 한 몇 부작으로
편성되었다면 그렇듯 킬러 본능, 하지만 그것까지 표현할 분량과 약간 서사가 부족했던 것이죠. 한지 선생이 생각보다 마지막에 가면서 조금 약하게 편성이 되고 더욱더 뭔가 더 보여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살짝 조금 억제된 느낌이 있어요. 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학생 같은 분위기, 원래 더 감독판 혹은 원래의 대본에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캐릭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연애의 관계에서 하이라키 연애 삼각관계에서 완전히 관계를 뒤흔들 만한 악역이 나오진 않는데 결국에는 리안과 제인도 결국 예전부터 소꿉친구, 전형적인 소꿉친구 캐릭터로서 다시 돌아가죠. 뭐 악역이든 선한 역할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지금 가장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한지수라는 한지수 선생이라는 캐릭터밖에 없는데 이 한지수라는 선생이 결국에는 학생들과 연애를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자동차라는 자신의 속도감으로 해결하려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우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가서 킬러 본능을 일깨웠고 그러한 것들이 꼬여가면서 주신고에 이제 침투를 한 거죠. 강화가 침투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만년필도 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요. 만년필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진과 자기가 공범이 돼가지고 그거를 뭐든지 엮으려는 그러한 마인드를 작가가 최대한 표현하려고 했는데 다른 장면들이 좀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실 한지수 캐릭터의 캐릭터 자체, 캐릭터의 공격성과 특징 자체가 사실 평범해진 느낌이 있다. 저는 처음에 한지수 선생 계속 끝까지 보는 내내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학생이랑 헷갈렸고 이 근데 배우 페이스가 너무 동안이에요. 그렇기 학생이랑 애초부터 헷갈렸고 이게 지금 선생인지 학생인지 끝까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옷이라도 좀 다른 색깔을 입혀놓던지 정말로 헷갈린 캐릭터였다. 근데 조금 밍숭맹숭하게 끝이 나버려서 더욱더 활발하게 자신의 사랑, 자신의 상향혼에 대한 열망, 자신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한 캐릭터임에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행동이 뭐 윤혜라랑 우진에게 화풀이하는 듯하게 그냥 거기서 부릉부릉 하고 조금 캐리어 끌다가 도망치다가 경찰에게 잡히는 모습, 요걸로만 끝나서 살짝 아쉽긴 합니다. 작가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넷플릭스가 워낙 대규모 드라마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업하게 되면은 사소한 거 하나까지 케어하기 때문에 예전에 포르쉐가 2000년대 초중반에 영화 드라마에 자기 차 내보내는 조건으로 차가 찌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내는 걸로 유명하죠. 이번에도 살짝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작가의 조금 자신의 역량의 표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네요.